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애플이 게임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성수동에서 열렸는데 애플이 이렇게 게이밍을 주제로 하는 쇼케이스 같은 행사를 연 건 처음이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의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역시 성수동에서 하니까 그런지 장소를 잘 꾸며놨고요. 또 5개의 게임사들이 신작 게임들 아니면 또 준비 중인 게임들을 갖고 나와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맵마블은요, 세븐나이츠 리버스를 갖고 나왔고, 또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오픈스매시, 그리고 컴투스가 도어남기, 그리고 크래프톤은 인조이, NC소프트는 아이온2를 각각 갖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컴투스의 이 도어남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게임인데 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또 조작이 어렵지 않고요. 약간 수싸움을 하는 그런 턴제 게임이어서 모바일에서 즐기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바일 게임들도요, 말할 것도 없이 아이폰에서 굉장히 잘 돌죠. 모바일 게임들이야 이제 프로세서들의 성능이 상당히 올라와서 어떤 기기에서든지 만족할 만큼은 돌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게임을 주제로 또 애플의 플랫폼들 이런 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애플과 게임 플랫폼이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모바일 게임들이야 이제 프로세서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떤 기기에서든지 만족할 만큼 성능 분명히 됩니다. 안드로이드가 어떻고 퀄컴이 어떻고 이런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다 잘 됩니다. 다만 이제 아이폰 플랫폼은요, 그 수명이 조금 길다는 게 게임 시장 관점에서는 이게 플레이어들도 또 개발사들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은요, 칩 자체 성능도 꾸준히 계속 좋았죠. 그리고 또 메탈과 게임 엔진 같은 것들 궁합도 좋은 편이어서 나온 지 몇 년 된 기기들도요, 지금까지도 꽤 잘 돌아가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이폰 12에서도 아직 게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늘 새로운 제품들이 주목받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아이폰 11을 쓰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적지 않거든요. 심지어 저는요, 아직도 이 1세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현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쌩쌩 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됩니다. 사실 이런 게 플랫폼의 힘이죠. 어떤 게임사들이 게임을 어떤 기기의 기준을 놓고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제품들만 잘 되고 최신 제품들만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두루두루 이게 많은 세대 제품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사실은 플랫폼의 힘이거든요. 이거는 게임사만의 책임도 아니고 플랫폼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이나 어떤 개발 용이성, 최적화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꽤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결국에 이제 파편화 문제죠. 그래서 모든 칩과 제품들을 애플이 계속 이제 OS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능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은 이 게임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걸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히 그 발열에 대한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플래터 부분에 모든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손에 닿는 이 넓은 판에는요, 배터리만 들어있어서 게임이든 뭐든 할 때 이 열이 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이 플래터 부분에서만 나기 때문에 기기를 이렇게 잡고 게임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열이 손에 닿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리고 또 베이퍼 챔버로 이 열을 전체적으로 돌리다 보니까요, 이 기기 전체에서 온도가 일정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요즘에 이제 겨울이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열에 대한 느낌이 이전 제품들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게 이제는 결국 게임에서는 성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게임사들이 반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모바일 게임과 함께 같이 나온 인조이, 이거는 맥용 게임이죠. 이건 이제 맥으로 출시된 지 한 4달 정도 되는데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인조이는요, 사실 맥용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윈도우로 개발한 게임을 맥으로 변환하는 이 게임 포팅 툴킷으로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거의 네이티브 게임처럼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이제 최적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거를 무려 이제 맥 스튜디오로 시연을 하긴 했는데, 물어보니까 M1 맥북 에어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이게 옵션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겠죠. 근데 그동안 맥용 게임들을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개발사가 기기의 성능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리 프리셋으로 설정되는 옵션들이 꽤 잘 골라 있거든요. 별로 만지지 않아도 그래픽 옵션 그대로 두고 게임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 최소 이제 30프레임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게임을 하려면은 요즘에는 이제 M3 이외 칩들이 들어간 게 좋긴 합니다. 이 M3부터 레이트레이싱이랑 다이나믹 캐싱에 있어서 게임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M1부터 M4까지 그래픽 성능은요 대략 2배가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칩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기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M2도 여전히 꽤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물론 뭐 지포스 RTX 5090이니 뭐 그런 고성능 칩을 쓴 게이밍 PC보다는요 성능도 또 게임 라이브러리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꽤 적지 않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메이저 게임 플랫폼들이 이만하면 게임을 낼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 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마 이 게이밍 쇼케이스의 목적도 그런 거겠죠. 아이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고 또 그게 맥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게임 개발사 또 게이머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죠. 게임 플랫폼이라는 건요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스위치처럼 한 번에 단일 기기로 딱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PC처럼 다양성을 기반으로 서서히 다져가는 것도 있죠. PC가 최고의 게이밍 환경이 된 건요 그 긴 역사에 비해서 아주 최근에 이르잖아요. 이 맥과 아이폰, 아이패드는요 기본적으로 이 PC처럼 성능에 따라서 기기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나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PC와 닮은 면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콘솔 게임기에 준하는 통일성을 갖고 있죠. 사실상 이런 접근법은 플랫폼으로서 거의 처음이기도 하고 또 성능도 기대만큼 내고 있는 데다가 사실상 이게 모바일부터 워크세션까지 하나의 개발 또 운영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최고의 하이엔드 게이밍까지는 아니어도 메인스트림 게임 환경에서는 꽤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애플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 몇 년의 떡떡듯이 동안에 애플은 계속해서 이제 메이저 게임들을 무대에 올리면서 서서히 그 기반 가능성을 다져왔죠. 그리고 이런 쇼케이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가능성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멀티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죠. 그 중에 맥 그리고 또 아이폰이 확실하게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쇼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